그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먹는 거를 무서워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글리코겐 로딩 같은 경우는 미리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디빌딩 시합 준비 개론.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보디빌딩을 준비할 때 어떠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살을 빼야겠죠. 체지방을 감소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시합날이 만약에 디데이라고 하면 다이어트 돌입은 2달에서 4달 정도, 2달에서 4달 정도 이제 체지방 감소 기간을 둬요. 그럼 당연히 2달에서 4달 되기 전까지는 근육량을 키워놔야 돼요. 요건 기본이야. 진짜 다이어트 돌입해서 막 근육량 키우려고 막 진짜 이상하게 식단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돌입 전에 그 근육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를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딱 다이어트 다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미라돼요.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대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 돌입을 2달에서 4달을 보잖아요. 근데 식단을 그러면 여기 다 똑같이 두냐? 아니에요. 보통은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뭐 예를 들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든지 고탄수 다이어트라든지 고단백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트 초반에는 뭐 아직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고탄수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초기 때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보디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체지방이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체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불균형하게 나오고 내 몸이 어떠한 이제 대사라든지 뭐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처리들도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끝까지 한다? 인체에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단계에서는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든지 뭐 고탄수 다이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한테 맞는 뭐 고지방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 가면서 이제 조금씩 식단을 내가 맞춰 나가면서 컨디션이라든지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약간 좀 이제 팍팍 깎고 2단계에서 이제 막 진짜 막 섬세하게 깎는 거죠. 이때부터는 내 몸에서도 체지방을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잘 안 빼려고 해요. 왜냐면 체지방이 몇 %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체지방이 막 7, 8% 이하로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도 적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육량을 잃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살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칼로리를 얼마큼 섭취하는지는 칼로리 사용량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활동할수록 그 섭취량도 당연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라든지 뭐 바디 프로필 찍는다라고 오늘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칼로리가 1200칼로리밖에 안 돼. 남잔데.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있나봐. 그게 말이 돼? 말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섭취량 마이너스 사용량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 500에서 뭐 마이너스 700 이제 나의 다이어트 주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면서 리드미컬하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돼요. 참고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동면 중에 운동 도우미를 보시면 이제 나와요. 개개인에 맞춰서. 그래서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대사량은 또 뭐의 영향을 받아요? 근육량. 거기에 활동 개수를 곱해요. 내가 얼만큼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마디로 100kg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랑 걸어서 일하는 거랑 뭐 막 몸 쓰는 일을 하는 거랑 당연히 사용 대사량은 달라져요.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수분 조절과 글리코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일 까다로워요. 수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회 나갈 때 밴딩이라는 단어를 써요. 밴딩한 다음에 로딩을 한대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스포츠 영양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밴딩이라는 단어를 내가 문헌상에서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좀 그게 찾는 능력이 없는 건지 나는 진짜 못 봤어요.
밴딩이라는 단어가 되게 나는 생소했거든요. 보디빌딩에서. 그래서 밴딩이 수분이랑 글리코겐을 뭐 빼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혹시나 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조절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체중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나는 아니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세포 외액의 수분량을 줄여서 근육의 선명도를 늘리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피부층이 있어요. 피부층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요거는 피하 지방이고 여기 근육이 있잖아요. 그럼 근육을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디빌딩이. 한마디로 여기 있는 수분을 탈수시키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이 피하 지방은 첫 번째 단계에서 빼는 거고, 요거는 미리 뺐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탈수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분을. 이게 여기에 수분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측만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요렇게 수분이 차 있다라고 밝혀진 게 몇 년 안 돼요. 2018년도였나?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밝혀졌어요. 이 피규어가. 그래서 그리고 1번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 조절을 하면 세포 외액에, 그러니까 세포 외액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포 외액의 수분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내액의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육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게 밴딩을 한 다음에 쪼그라든 다음에 얘까지 빼는 것도 좋아. 근데 이 근육까지 쪼그라들어요. 그럼 얘를 다시 나중에 키워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탈수 과정에서 전해질의 손실은 운동 수행 능력의 손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이어트 처음부터 무슨 수분 조절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저나트륨 섭취한다라거나 그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스마트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글리코겐 로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치팅데이 도움이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 이제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글리코겐 로딩을 이제 얘기를 해요. 글리코겐을 고갈시킨 뒤에 글리코겐을 다시 채워 넣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리코겐 로딩을 하면 근육이 조금 더 커져요. 문헌상으로 이게 진짜 조금 더 커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조금. 물론 조금. 한 5% 정도? 되게 조금 커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글리코겐이 로딩을 할 때 수분도 같이 저장돼요. 이때 세포 외액의 수분을 끌어다 쓸 것이다 라는, 사실 얘도 세포 외액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해서. 요 피부층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글리코겐을 이제 고갈시키고 이제 수분 조절을 하고 이제 글리코겐 로딩을 하고 시합날, 이제 여기는 이제 시합날이죠. 시합날 이제 계측, 내가 몸무게를 재고 이제 무대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시합날 계측을 하잖아요. 체중을 재요. 그리고 무대에 서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 펌핑만 해. 먹는 거를 로딩을 해줘야 돼요. 이걸 로딩을. 근데 이거는 격투 스포츠든 어떤 스포츠든 이거는 다 똑같아요. 계측을 했잖아. 그럼 더 이상 체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내 퍼포먼스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다음 로딩 종료가 있잖아요. 이 로딩 종료가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 무대에 서기라든지 그럴 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그럼 이걸 로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격투기도 마찬가지예요. 66kg 체급으로 만약에 시합날 계측을 했다. 근데 아침 10시에 계측을 하고 내가 오후 뭐 2, 3시나 시합을 한다. 그러면 66kg를 쭉 있나? 아니에요. 로딩을 해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을 몸에 빵빵하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딩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 로딩을 못하는데, 그래서 로딩에 대한 이제 메소드를 제가 올렸어요. 이게 그 메소드예요. 아예 그냥 제가 제 레시피를 오픈을 했어요. 이게 인체에서 가장 빠르게 최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게 레시피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구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다 사이트들이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싶다라고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이거를 배합을 해두세요. 미리 이렇게 이제 요거 10회 뭐 이렇게 적어두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25분 미만으로 섭취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고 25분 이상으로 텀을 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소화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위장관 통관 속도 그거를 삼투몰랄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제가 만든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펌핑 2시간 전에는 섭취를 종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운동 2시간 전에는 그래도 이제 인슐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펌핑이 잘 되니까.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니까 미리 연습이 필요해요. 요거는 테크닉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얼마큼 먹었을 때 피부가 좀 안 덮이고 근육이 좀 더 빵빵해 보이는구나, 이 정도는 더 섭취해도 되겠다. 내가 예전에는 진짜 물 조금 마시고 소금 조금 마시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펌핑도 진짜 빵빵하게 잘 되고 그러니까 좋더라. 그런 것들도 이제 다르니까 미리미리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섭취량과 시간도 찾을 거. 왜냐면 이것도 본인한테 이제 맛이라든지 그런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론상으로는 최적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라는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그리고 미리 섞어 놔서 준비해두면 편해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28분이라든지 이거를 25분마다 섭취하니까 만약에 길이가 길어지면 되게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드셔도 막 될 거예요. 거의 물 5리터를 먹잖아요. 근데 제 개측 후에는 엄청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보디빌딩에 진짜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합 나가셨던 분들은 막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막 되게 유명한 선수들 개측할 때 생각보다 별로 사이즈 크지 않은데? 해볼만 하겠는데? 했는데 무대에 설 때 갑자기 사이즈가 달라져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로딩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 테크닉이라서 이게 잘 얘기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다 비밀이에요. 사실 강기원 선수님 세미나 때 제가 요 레시피 공개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이제 2달 지나서 지금 올려요. 죄송해요. 그래서 미리 배합을 해두면 얘네들이 58.9g이에요. 58.9g에 물 500ml 타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사람들도 그것도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글리코겐 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밴딩이라든지 안 먹는 거 진짜 잘해요. 근데 먹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글리코겐 로딩을 할 때 얼마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루 로딩은 너무 힘들 거예요. 보통 칼로리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로딩을 되게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방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여서 섭취하고 싶으시면 탄수화물 비율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운동 도우미 툴을 다 만들어 놨어요. 몸무게랑 체지방률을 입력을 하면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근데 내가 이 툴을 잘 활용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동명중한테 헬프를 치세요. 제가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 툴을 돌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를 만들어주면 다 알아서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먹는 거를 무서워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글리코겐 로딩 같은 경우는 미리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리고 요거는 이거 클릭하면 제품 사이트들로 가지는데 구하기가 사이트가 이게 다 3개 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구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회 준비 잘 하시고 그러세요. 동빠.